투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투자입니다. 형님들 어떻게 습하고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형님들 같은 분들은 물 자주 드시고 수분 섭취 자주 하라는 거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물 자주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 못 올린 이유는 항상 핑계 대는 거죠. 바쁘다. 근데 실제로 정말 바빴습니다. 말도 못하게 바빴습니다. 영상을 한 5개월 정도 못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형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라이브 방송처럼 영상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캠도 샀고요. 컴퓨터도 좋은 놈을 하나 샀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사긴 하는데 이게 영상 그 프로그램, 그 편집 프로그램도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 컴퓨터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그래서 바꾼 것도 있고, 라이브 방송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언젠가는 하겠죠. 일단은 투잡이 근황은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옮겼어요. 조금 더 큰 데로, 쾌적한 데로.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이제 마이크가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에 잡음이 조금 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투잡이 근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재 보험에 보면은 이제 그 불승인 사유 중에 전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전속성, 생소하시죠? 그 전속성을 대충 설명드리자면 주로 하나의 사업의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우리가 되겠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우리니까 보수를 받는 것,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배민을 주로 일하고 배민을 좀 많이 일을 하고, 쿠팡은 보조로 그냥 단가 좋을 때나 깜미라 그러죠. 깜짝 미션 뜨거나 그럴 때 잠깐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배민이 일단 주 사업장이 되시는 거고, 쿠팡이 보조 사업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기서 전속성이 왜 중요했냐라고 하면은 이 주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혼자 슬립을 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내려오다가 삐끗해갖고 굴러 떨어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재해로 인정은 해주는데 이 전속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처리했다고 합니다. 무려 14년간. 자, 예로 말씀드리면은 예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투자비가 예니까 올 1월 말쯤에 여기 반깁스 한 다음에 영상 찍은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무단 횡단자 피하려다가 오토바이 슬립 일어나면서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유교에서 일한 지 딱 이틀 만에 사고가 난 거라서 제가 배민을 계속 뛰다가 유교로 간 거라 결국에는 그 보조 사업장으로 처리돼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빡치죠. 열받아서 재심사 청구를 했죠. 또 불승인 처리 났습니다. 완전 빡치죠. 남은 건 뭐냐? 소송이 있어요. 행정소송. 자, 저쪽 근로복지공단 쪽은 빠꼬미 변호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개인이 그런 사람들 상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죠. 100% 기각 날 것 같아갖고 힘 빼지 말고 포기하자 하고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전속성이라는 거를. 자, 그러면 형님들은 이제 하나의 주 사업장에서만 일을 해야 되냐? 아니죠. 예, 그런 뻔한 얘기 할 거면 오늘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예, 오랜만에 찾아와서 헛소리 삑삑 하지도 않았을 거고. 자, 제가 이제 8월 16일 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했어요. 처음 전화 받으신 분은 제 말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어버버 진짜 이랬어. 진짜로. 와, 진짜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른 담당자분을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문자로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막상 보니까 내가 방금 통화한 번호야. 긴가민가 하고 이제 전화를 했죠 다시. 근데 다행히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올해 5월 20며칠쯤인가 그 국회에서 이 특고직 전속성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된 건 아실 테고, 그 개정안이 내년 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도 아실 텐데, 그럼 혹시 그 개정안에 포함된 부칙에 관해서도 아시나요? 저는 알고 전화를 한 거니까. 예, 왜냐면 왜 전화했냐면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진짠지 그게. 예,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모른답니다. 네, 모르실 수도 있죠. 본인 피셜로는 뭐 법이 자주 바뀌어서 모르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뭐 공무원 뭐라고 부르는지는 다들 아실 거고. 그렇죠. 어쨌든 뭐 친절하시게도 다시 알아보고 뭐 전화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끊었어요. 알겠다고 하고 10분 후쯤에 전화가 다시 왔는데 알아보니까 내용 읽어보고 알아보니까 제 말이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부칙 내용 궁금하시죠? 뭔지. 해당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3년 내년이죠. 7월 1일로 하면서도 하면서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칙에서 공표일 이후 시행일 이전까지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직의 경우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말인즉슨 공표일은 그 담당자분 말로는 6월 10일이래요. 그 이후부터 이제 보조사업장에서의 사고도 산재가 인정이 되고 전속성으로 인한 뭐 불승인 처리는 더 이상 안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승인 처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사고가 안 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배달일이라는 것이 사고의 위험은 뭐 형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 사고의 위험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예, 국회의원님들이 14년 만에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건데. 야, 그럼 가장 중요한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제가 겪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그때 요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단은 플랫폼 측에 일단 전화를 했어요. 아파 뒤지겠는데 일단 전화부터 한 거야. 그리고 그 뒤에 통에 실려있던 음식도 멀쩡해하고 배송까지 해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처에 너무 아파갖고 근처 정형외과 늦게까지 하는 데를 찾아서 일반 정형외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갔어요. 가서 드레싱 받고 엑스레이 찍고 보니까 의사 소견이 이제 팔꿈치 뼈에 골절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산재 지정병을 찾아서 소개를 받아서 가긴 갔는데, 어쨌든 뭐 플랫폼 측에 알리시고 사고 사실을, 그리고 산재 접수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산재 지정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산재 지정 병원 검색을 하시면은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 광고가 내 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근처에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타 동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 검색하시면 노동복지허브 근로복지공단 나오죠? 예, 들어가세요. 이 탭 중에 고객 소통 탭 있습니다. 보이시죠? 누르십시오. 왼쪽 탭 중에 보면은 여기 딱 이렇게 있습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 찾기. 자, 여기서 이제 본인, 형님들이 위치한 동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송파 강동 쪽에서 일했던 건 아실 거고,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회사 때문에 이사를 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강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강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동은 하지 마세요. 안 나오죠. 가양 1동 안 나와, 가양 2동 안 나와, 가양 3동도 안 나와. 가양동이 하니까 2개 나와요. 내가 뼈가 부러졌는데 뭐 한의원을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한테 필요한 병원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선택으로 바꾸시면 다 나옵니다. 강서구 안에 있는, 많죠. 의료병원들이 많습니다. 지정병원들이. 여기서 본인이 꼭 필요한 병원으로 찾아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지도도 나와요. 위치가. 알기 쉽게. 계화산역 옆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뭐 모르는 것보다 알아두시는 게 낫잖아요. 뭐든. 이렇게 쉽게 찾으시라고 이런 것도 알려드렸고요. 어쨌든 뭐 아까 얘기 다시 이어서 하면은, 저는 아시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 잠실에 있던 그 산재 지정병원을 갔어요. 거기를 가면은 저도 산재는 처음이어갖고 갔더니 그 산재 담당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초 요양 요양 신청서인가 뭐 그거를 작성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인적 사항 적고 뭐 주소 적고 사고 사항 적고 뭐 적어요. 거기다가 적으면 그거 하나 주면은 나머지 그 직원분들이 알아서 뭐 진료 기록 넣고 영수증 넣고 뭐 그런 거 다 해주시더라고요. 알아서. 일반적으로는 그분 말씀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산재 지정병원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 다 계신대요. 그쪽에. 산재 담당 직원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은 보통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그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서가 통지가 된다고 해요. 사고 경위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뭐 지연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는 뭐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휴업 급여, 이거를 알아야겠죠. 이게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하루 급여가 73,28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든,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던 사람이든, 예를 들면 나는 10만 원씩 벌었고 저 사람은 20만 원씩 벌었고 요 사람은 30만 원씩 벌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에 73,280원 그렇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그 20년도, 21년도보다는 많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도에는 한 4만 얼마, 그리고 21년도에는 5만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상승을 한 금액이니까요. 삐지지 마시고요. 적게 준다고. 그거라도 어딥니까? 자, 저 돈 받느니 근데 차라리 사고 안 나고 배달대행 때려치는 그날까지 그냥 쭉 가고는 싶지만, 이게 뭐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일 모르는 것이니까요. 일단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어 봤고요. 이 제 영상에서 혹시 그 빠진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항상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니까요, 최대한 정확한 정보로 알아보고 대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못 보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이게 알람이 가끔 안 뜨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따끔하게 질책을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수정 작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정확한 정보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달리신 형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잘 버티시고,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해 지고 나면 밤 되면은 좀 약간 서늘한 기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선한 기온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9월 달이면 이제 벌써 추석이에요.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9월, 10월, 가을 이제 가을이 우리한테는 진짜 일 없고 비수기고 이런 때인데 부디 존버 잘 타셔서 파이팅 하셔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비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